자, 오늘 배울 부분의 파트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건 경우의 수고요. 네,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그냥 복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를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을.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 사건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셀 수 있는 경우. 그런 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간 셀 수 없고 약간 가늠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건 당연히 수학적으로 표현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주사위, 그 다음에 동전, 그 다음에 뭐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공에서 뭐 뽑는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특정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아주 보시기에 되게 뭐라 하지? 익숙하고 풀었던 문제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순열,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가 진짜 이 순열하고 조합 파트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생각을 조금 덜하면 완전 방향이 달라져요. 완전 방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걸 풀면 뭐, 멘사 회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푸는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어,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학생이 총 4명이 일렬로 앉아있어. 앉아있고,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흰 모자와 검정 모자를 쓰고 있어. 쓰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애 모자에 밖에 몰라. 그랬을 때, 뭐, 맨 앞에 있는, 아니면 뭐, 맨 뒤에, 내가 쓰고 있을 수 있는, 뭐, 모자의 색깔의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내가 뭐 몇 번을 질문해서의 나의 그걸 알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약간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쳐야 하고, 어, 그리고 빠짐없이, 어, 다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문제를 풀면서 보통 경우의 수를 셌는데 막 경우의 수가 자꾸 부족해. 또는 막 넘쳐 흘러. 그럼 넘쳐 흐른다는 건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걸 중복된 걸 찾지 못하거나 아니 모자라. 그럼 당연히 내가 그 특정한 더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의 수가 순열 파트에서 진짜 오답률이 쩔어요. 진짜 애들이 오답률이 겁나 많아. 진짜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해. 그치만 막상 풀고 답 맞추면 답이 거의 다 달라. 진짜 대단한 단원이야. 진짜 우리에게 겁나 힘듦을 줄 수 있는 단원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는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주사위에서는 4가 나올 확률. 4가 나오고, 확률이란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뭐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우선 4밖에 못 나오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두 번 내가 두 번째 던졌을 때는 6의 약수인데 주사위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건 1, 2, 3, 6 하니까 총 4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둘이 같이 나와야 한다면 곱해줘야 되고요. 따로 나와도 된다면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있잖아.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헷갈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 너 위에 옷하고 아래 옷하고 하나만 선택하고 따로따로 선택해서 입고 나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의가 총 4가지 종류가 있고 하의가 총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치면 상의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반팔티 입고 자켓 입고만 나갈 수 있겠니? 안 되죠. 안 돼요. 응? 안 돼.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하의 하나랑 상의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 꼭 선택해야 해. 그러면 곱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해줘도 되고 이것도 해줘도 되고 상관이 없어? 의미 없어? 뭘 선택하든 의미 없어? 약간 같은 종류야? 그러면 더해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예를 쉽게 들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햄버거 가게를 갔어.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버거킹을 갔다고 칩시다. 버거킹을 갔어요. 버거킹을 갔는데 햄버거가 총 3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가 콜라 사이다 2종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보통 햄버거를 시킬 때 그죠?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시켜도 사실 무방하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죽거나 막 난리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햄버거 가게를 가서 내가 메뉴 2개를 시킬 거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콜라 사이다를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니 그럴 땐 합의 법칙을 쓰는 거야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더 헷갈리려나? 우선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게 합인지 어떤 게 곱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아주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는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더해주고요. 그죠? 또는이라고 나오면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 뭐 같이, 동시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곱해주면 되긴 해요. 자, 1번에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어요. 자, 그랬다고 해서 곱해주시면 안 돼요. 그 동시에 던졌다는 건 A도 던졌고 B도 던졌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런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래. 그쵸? 그럼 어쨌건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주사위의 최고누는 6이고요. 또 다른 최고는 6이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거 12밖에 없어. 그치? 그럼 6의 배수를 한다 그러면 6이 나오거나 12가 나오거나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6 나오는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당연히 반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사위가 A, B가 다르다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또는 주사위 하나를 2번 던졌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눈과 두 번째 나오는 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같다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반대 개념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12가 나오는 건 6하고 6밖에 없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주사위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경우를 일일이 다 나열해 주기에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1,1, 1,2, 1,3, 1,4, 1,5, 1,6 무모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한 번만 해주면 돼요. 너네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뭘 이걸 굳이. 저는 이걸 6까지 다 적을 예정이에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죠? 자, 이게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죠. 2개를 던졌을 때. 맞아요?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더해서 1 나오는 건 없고 최소가 2예요. 그죠? 최소가 2. 한 가지예요. 맞죠? 3 나오는 경우 2가지입니다. 4가 되는 경우 3가지예요. 5가 되는 경우 4가지죠. 6이 되는 경우 5가지예요. 7이 되는 경우 6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경우의 수가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합했을 때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더해서 7이 되는 경우야. 근데 심지어 이것도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되면 내가 시험 볼 때 이걸 다 적고 있어야 해.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합이 1이 될 때, 합이 2가 될 때, 합이 3이 될 때, 합이 4가 될 때 다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가 합이 7이 될 때 가장 제일 많아요. 근데 가장 많아? 그 몇 가지로? 6가지로. 됐죠? 그럼 이 6가지를 기점으로 있잖아. 7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 7이 6가지로 가장 많아. 그럼 합이 6이 되는 건 그것보다 하나 작은 5가지. 합이 5가 되는 건 그것보다 하나 작은 4가지. 합이 4가 되는 건 그것보다 하나 작은 몇 가지 이렇게. 그럼 방금 전처럼 6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라고 하면 합이 6인 경우잖아. 그럼 5가지 바로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굳이 그걸 나열하지 않고 개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경우의 수인데. 그지 않아? 내가 순서상을 적으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굳이 외워야 한다면 7은 6가지. 제일 많아. 요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로 넘어가는데요. 8로 넘어가시면 당연히 5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9로 가시면 4가지. 그 다음에 10으로 가시면 3가지. 11로 가시면 2가지. 12는 1가지. 근데 이 뒷부분은 다 똑같이 서로 합해서 13이 돼요. 합이 12가 되려면 1가지. 13. 합이 11이 되려면 2가지. 13.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7은 6가지야. 요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 이하의 자연수에서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 되게 교집합의 개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5의 배수이면서도 7의 배수와 공통으로 들어가는 배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 키포인트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2번 문제는 사실 5와 7의 공배수가 35가 제일 작거든요. 최소 공배수니까. 근데 35가 30에 포함이 안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각각 해줘. 근데 내가 이거 배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해줬죠? 이렇게 5 해서 6가지, 7로 나누면 7, 4, 28, 4가지, 둘이 더해주니까 10가지. 제가 이거 개수 구하는 거 저번에 설명해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간편하게 구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첫 번째는 항이 직접 다 전개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조금 쉬운 a 플러스 b와 x 플러스 y를 전개하면 xy, bx, ay, by 이렇게 생겨요. 몇 개 생겼죠? 4개 생겼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x 플러스 y에 x 플러스 y에 a, b, c를 해준다고 치면 우리 익숙한 걸로 해볼까? 뭘 해보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럼 제곱이라는 건 얘를 똑같이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2bc, 2c, a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느낌이 오시나요? 안 와? 그럼 다시. 그러면 진짜 이번에 얘를 전개해보자. 그럼 요렇게 곱하면 ax, 요렇게 곱하면 bx, 요렇게 곱하면 cx 하고 ay, by, cy 해주면 총 몇 개야? 6개. 근데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3가지와 여기서 2가지. 근데 그걸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3가지와 얘가 2가지 곱해서 6개. 이렇게 6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2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 개수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y 플러스 4z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건 사실 고3 올라가면 더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걸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 앞에 가장 큰 숫자가 나온 걸 먼저 정해줘야 해.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x 앞에가 2x고 나머지는 다 그냥 yz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x에 먼저 1을 대입을 해. 대입을 해줘. 그러면 이게 2가 되죠. 그럼 넘겨주면 결국 y 플러스 z가 5가 돼야 돼. 맞아? 5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순서쌍 총 몇 개 나올까? 5가 될 수 있는 순서쌍 총 몇 개 나와요? 4개. 주사위 생각해봐. 주사위. 왜냐면 우리가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더해서 5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1 더하기 4. 그죠? 그런데도 심지어 얘가 양의 정수래. 그럼 주사위가 완전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4, 2 더하기 3. 그죠? 3 더하기 2, 4 더하기 1. 끝. 몇 개? 4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x에다가 2를 넣어줄게요. 그럼 2를 넣어주면 얘가 4가 되죠? 그럼 빼주면 y 플러스 z가 3이 돼요. 얘도 주사위야. 그치? 주사위야. 그럼 얘 몇 가지 돼야 돼? 2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3을 넣어주면 얘 6이 돼요. 그러면 y 플러스 z가 1인데 둘 다 1,
1밖에 안 되거든요.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럼 1 더하기 1은 최소가 인데 1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각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총 6개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5번은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김밥, 라면,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김밥, 라면, 떡볶이를 각각 하나씩이죠. 지금 문제에서 각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같은 종류에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서 각각 하나씩밖에 선택을 못해.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상위, 하위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곱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김밥 중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라면 중에 한 가지, 떡볶이 중에 한 가지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총 48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서 왜 434 쓴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아시죠? 네. 김밥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거니까 총 4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4가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문제도 사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학교를 갈 건데 A를 거쳐서 가는 경우와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눈에 보이죠. 그럼 나는 집에서 A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방법과 집에서 B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방법으로 조금 나눠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집에서 A로 가는 방법이 총 4가지예요. 근데 A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총 3가지야. 그치? 근데 A를 꼭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반드시. 그치? 그렇게 되면 곱해줘요. 그래서 12가지. 자, 집에서 B까지는 2가지, B에서 학교까지 3가지. 근데 B를 꼭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곱해주셔야 돼요. 6가지. 그러면 A를 거쳐가는 경우나 또는 B를 거쳐가는 경우 둘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땐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총 18가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사실은 얘는 조금 쉬운 문제고요. 사실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얘는 지금 50원짜리 2개. 그러네. 이 문제도 그런 문제네. 지금 우선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셔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지불할 수 있는 경우야. 그치? 그럼 경우라고 한다면 100원짜리 동전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그럼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얘? 3가지. 맞죠? 50원짜리 동전을 아예 안 내거나 한 번 내거나 2번 내거나 2개 내거나 3가지. 100원짜리 동전을 안 내거나 아니면 1개 내거나 2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줘야죠. 그래서 얘는 18가지. 단 0을 지불하는 거 빼야 되니까 총 17가지라고 해야겠다. 미안. 빵원 내는 거 다 안 내는 걸 하나는 빼줘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금액의 개수거든요. 근데 금액의 수를 구할 땐 좀 애매한 게 뭐냐면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사실 같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00원짜리 동전 1개를 50원짜리 동전 2개로 바꿔버릴 거야. 아예. 바꿔버릴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아예 바꿔서 50원짜리 동전을 총 4개, 10원짜리 동전을 2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얘는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그럼 50원. 그죠? 2개 내면 100원, 3개 내면 150원, 4개 내면 200원. 그러니까 아예 포함시켜버리는 거지. 100원을 내는 거를. 그렇게 해주니까 얘는 총 5가지. 10원짜리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가지. 근데 거기서 빵원 낼 때 하나 빼줘야죠. 그래서 총 14가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금액의 수를 처음에 할 때 되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실제로 경우의 수를 직접 막 표를 그려서 나열해보면 아시겠지만 100원짜리 동전 1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동전 2개 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경우를 한 가지로 포함해야 되니까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는 사실 버려줘야 돼. 그러니까 버리는 거라서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럼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를 넣는다고 치면 결국 50원짜리 3개 넣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냥 아예 100원짜리로 50원짜리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열이에요. 순열도 사실은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니야.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했던 부분이야. 주로 어떤 거였냐면 엄마, 아빠, 나, 동생이 있어.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개수는 이거 했단 말이지.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걸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 그리고 유치하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적지 말고 유식하게 뭔가 기호로 적어주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순열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P라고 써줘요. P라고 써줘. 근데 양옆에 뭐가 붙어버려. 양옆에 뭐가 붙어. 근데 양옆에 뭐가 붙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총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4명만 뽑아서 4명만 선택해서 이 10명 중에 그래 4명만 줄을 세울 거야. 4명만 줄을 세울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애들은 우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내가 1번부터 10번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총 10가지가 올 거란 말이지. 맞아? 그 다음에 한 명을 내가 선택해서 안 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번을 선택해서 딱 넣었어. 그럼 5번 빼고 이제 몇 명이 남았지? 9명. 9명 중에 선택하겠죠. 또 내가 예를 들어 3번을 안 쳤어. 그럼 또 3번과 5번을 빼고 나머지 8명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또 한 명 또 뺐으니까 또 7명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총 7가지가 될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쨌건 일렬로 동시에 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얘를 곱해줘야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내가 이 과정을 문자로 요약할 건데 그걸 P로 사용해서 요약할 거라고. 그래서 P를 써줄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총 고를 수 있는 총 경우 10가지였죠. 그 중에 내가 선택한 건 몇 가지만 선택했어? 4가지만 선택했죠. 그래서 양옆에 숫자를 넣을 건데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전체 범위, 내가 전체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꼭 선택해야 되는 개수는 뒤에다가 오시면 됩니다. 택해야 되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N, P, R를 계산할 때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해주는데 이 개수가 알게 되면 돼요. 그 봐봐. 얘도 10부터 와서 하나씩 숫자가 줄어드는데 총 몇 개? 4개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고요. 문제 푸시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P에 대한 이름은요. 얘 이름은 퍼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고3 때도 나와요. 네, 고3 때 기본적으로 퍼미테이션 안 쓰는 데 없어. 다 써요. 그러니까 퍼미테이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퍼미테이션이고요. 퍼미테이션의 우선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우선은 M 퍼미테이션 R은 아까 전에 내가 요렇게 계산한다고 했는데 알게만큼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쵸? 알게만큼 해준다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내가 어떤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기호가 지금 밑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느낌표의 기호가 어떤 건지 알 건데 이 느낌표는 내가 n부터 곱해서 하나씩 줄여서 계속 곱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알게를 곱하는 게 아니라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 느낌표 이렇게 해주면 4, 3, 2, 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숫자를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느낌표의 이름은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토리얼. 느낌표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 단어의 힘든 이유가 영어가 너무 많아요. 다 이름들이 영어 울렁증 있는데 큰일 났어.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조금 풀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우리가 10 퍼미테이션 4를 해줬잖아요.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10, 9, 8, 7, 6, 5, 4, 3, 2, 1까지 쭉 해준 거에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만 곱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유식한 말로 그럼 나는 10 퍼미테이션 4는 10 팩토리얼 해준 거에서 6 팩토리얼 해주면 되겠네. 그치? 좀 더 다른 말로 10 팩토리얼에서 10에서 4만큼 빼준 거 팩토리얼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거를 기호로 적은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 과정을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설명을 하지 않았겠지.
근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를 가지고 꼭 경우의 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팩토리얼하고 퍼뮤테이션이랑 이제 나중에 컨비네이션까지 하잖아요. 얘네들을 가지고 되게 조잡하게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n 퍼뮤테이션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n 퍼뮤테이션 0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한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우의 수는 빵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도 경우로 포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 한 가지. 그래서 0 팩토리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한 가지.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렇게 0 팩토리얼로 해주면 0 끝.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건데 1로 시작해서 1 곱하기 하고 끝이라고. 그래서 1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깜빡깜빡 하시고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우의 수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이웃하는 거. 그 이웃하는 거는 나는 항상 얘를 이웃하는 거는 얘는 묶어버려. 보따리로 싸버려. 얘네들 묶어서 그냥 한 묶음으로 생각해. 근데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걸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얘기해. 여사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보면 생반 처음 들어보는 말 같지만 우리가 쉽죠. 여집합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총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서 경우의 수에서 그 특정하게 일어나는 것만 빼주면 나머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라서 보통 적어도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여사건으로 푸는 건 아니고요. 약간 경우가 보통 좀 내가 뭐라 하지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야. 너무 이걸 다 구해주긴 너무 많아. 근데 이거가 일어나지 않는 걸 구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 이런 경우에 보통 적어도 여사건을 이용해서 풉니다. 자, 1번이에요. 우선 퍼뮤테이션이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퍼뮤테이션을 좀 연습하고자 하는 문제죠. 지금. 자, 얘는 어떻게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5부터 하나씩 줄여서 총 3개를 곱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네, 60이고요. 얘는 7 곱하기 6이 되죠. 2개 곱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42. 자, 5 퍼뮤테이션 0은 무조건 1이라고 했고요.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순열을 많이 푸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는 게 실제로 내가 시험을 볼 때 이걸 모든 걸 다 곱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고3 언니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언니들은 이미 5 팩토리얼 다 외우고요. 5 퍼뮤테이션 3? 네, 그거 바로 60이야. 이렇게 바로 나와. 왜냐면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무 많이 해서 그 계산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숫자를 아예 외워버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하게 자주 막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어. 특히 5 팩토리얼은 나도 외웠어. 120이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도 외웠어.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m 또는 아랫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얘는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총 3개를 곱하는 거야. 그게 120이에요. 그죠? 3차 방정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되는데 저는 그냥 조작해줘. 그 얘는 우선 10 곱하기 10이라고 해주고 그럼 얘는 3 곱하기 4고 얘는 2 곱하기 5고 그럼 맞췄죠? 4, 5, 6 4, 5 아이고 거꾸로 했다. 4, 5, 6 n값 6 뭐하러 3차 방정식 합니까? 어차피 조리제법 할 거 어차피 찾아야 하잖아. 그치? 그렇게 치면 이거 언제 다 전개하고 있어. 그치? 자, 얘는요 5에서부터 시작해서 4 끝났죠 벌써? 20이 나와버렸어. 그냥 냅다 5부터 하나씩 줄여서 곱하다가 답 나오는 것까지 해서 멈추면 돼. 곱하면서. 근데 벌써 멈췄죠? R 몇 개야? 2. 자, 얘는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총 4개를 곱하래요. 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였는데 2개만 곱하래. 자, 그러면 약분을 시켜줘 우선. 6. 그 다음에 n-1 약분됐죠? 자, n-2에다가 n-3을 해줬던 6이야. 근데 6은요,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얘가 3이고 얘가 2라는 소리죠? n이 얼마야? 5라는 소리겠네요. 방정식으로 푸시는 게 원래 정석 해답이에요.
실제로 아마 해설지 나중에 보시게 되거나 다른 거 문제 푸실 때 아마 해설을 보시게 되면 교과서 해설도 보면 다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나처럼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풀지 않습니다. 절대. 자,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얼마예요? 6 팩토리얼이야. 6, 5, 4, 3, 2, 1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6 팩토리얼이에요. 6 팩토리얼 계산하시면 7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는 건 어떻게 돼? 6명의 학생 중 4명 뽑아. 4명 뽑아. 그러면 6, 5, 4,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360인가? 자, 밑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남학생끼리 이웃한대요. 이웃. 자, 이웃한데 그럼 내 그 보따리로 싸버려. 그럼 이거 한 묶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한 묶음과 여학생 4명 총 몇 개? 5개. 그죠? 자, 5개를 가지고 나열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 남학생이 보따리 안에서 지네들끼리 막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따리 안에 있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따로 해줍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보따리 안에 있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를 따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120이고요. 여기다 6 곱해주는 거니까 720까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농구부 3명과 축구부 3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할 건데 농구부와 축구부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예요. 교대로 서야 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농구부 3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넣고 그 다음에 축구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힘들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우선 농구부를 줄 세웁니다. 그러면 결국 3, 2,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축구부 애들이 올 수 있는 경우를 봐봐. 축구부가 축구부. 맞아?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할까 봐. 그럼 축구부만 하는 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지? 근데 봐봐. 축구, 농구였어.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농구, 축구일 수도 있지. 이렇게 순서 앞뒤 바뀌는 방법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66에 36, 72까지 이렇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이렇게 풀어줬는데 답을 확인을 했는데 답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럼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줘. 자신 있게 풀고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고 있어요. 자, 적어도 하나의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와야지 된대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가 홀수가 나오거나 2개가 홀수가 나오거나 또는 3개가 모두 홀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다 해줘야 되거든? 그럼 너무 힘들잖아. 차라리 싹 다 홀수가 안 나오는 거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우선은 3개의 주사위 6개 모든 경우의 수예요, 얘가. 거기에서 첫 번째 주사위도 짝수가 나와. 3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짝수가 나와. 3가지. 세 번째 주사위도 짝수가 나와. 그럼 모두 짝수가 나왔으니까 홀수가 1도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적어도 홀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뭐라는 거지, 말을. 그렇게 해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216에서 27을 빼주는 거여서요. 해주면 얼마야? 3, 9, 8, 10, 189인가 봐요. 이렇게 자신있게 풀었는데 이제 답이 아니고 막 이러면 큰일인데. 자, 그 다음에 7번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온다고 했죠. 자,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온다고 그랬으면 모음을 찾아. 모음 O, A, E 끝났죠? 그러면 모음은 총 3개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양 끝에 너는 모음 자리야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럼 모음이 총 3가지 중에 3가지 올 수 있고 얘는 2가지 올 수 있어요. 맞죠? 맞아? 그럼 이제 모음 하나 남았고 그죠? 모음 1개 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음 하나, 둘, 셋, 3개 자음 3개 남았어. 그럼 총 4개 남았죠? 4개를 그 다음에 일렬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세워주면 되잖아. 맞아? 그쵸? 그럼 나는 식이 어떻게 돼? 우선은 모음이 올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리고 나머지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얘 끝이야. 그러면 6, 그 다음에 곱하기 24
해주면은 144. 그 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8번이에요. 자, 두 함수 집합이 있는데 얘에서 1대1 대응.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1대1 대응 개수 구하는 방법이 뒤에 가셔서 경우의 수 순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면 내가 1이 선택한 숫자는 2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야.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2는 3가지. 그럼 3은 2가지. 4는 1가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답이 24가지야. 이렇게.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